예, 계속해서 기말고사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부터 이제 끝까지 17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는 균전제, 균전제는 국가가 토지를 평균 내어서 평균, 저는 토지를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토지를 주고 먹게 살리면은 부는 마을 붙자고 병은 병사, 마을의 사람들은 다 군대 가야 병사로 가야 되겠죠. 부병제. 그리고 조용조는 세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나라는 요거는 발전식입니다. 발전식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만하죠. 토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군대 가야 되니까 국가가 병사가 있으니까 강해지겠죠. 이 당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병사가 강하니까 고구려가 결국은 당나라한테 멸망당하죠. 그리고 세금 내죠. 자, 균전제 붕괴로 몰락하는 농민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토지를 누가 뺏어갑니다. 농민의 토지를 자꾸 권력자가 뺏어갑니다. 그럼 붕괴가 되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몰락하죠. 경제적으로 몰락하면은 군대 못 가죠. 그러면 국가는 병사를 모집합니다. 이제는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갈 사람만 가는데 잘 모일까요? 그러면 당나라의 군사력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집니다. 그리고 양세법, 권력자는 백성의 토지 뺏어. 단 1년에 2번만 세금 내. 이거 나쁜 제도입니다. 권력자한테 세금을 뺏어라. 권력자 농민의 토지를 뺏었니? 할 수 없어. 좋아. 단 무엇만 내? 1년에 2번만 세금 내. 이게 양세법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예, 참 안타깝죠. 이런 나라는 망하죠 뭐. 그래서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0국 시대가 됩니다. 5대 10국. 예, 분열의 시대죠. 짧은 5대 10국 시대를 송나라가 이제 통일합니다. 송나라는 한족입니다. 한족. 중국 전통 민족이죠. 문치주의. 왜 문치주의를 그러니까 무신 군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송나라는. 왜 그런가 하면 당나라 때 이 절도사 세력이 군인들이 너무 설쳐서 나라가 망했다. 예. 요거는 여기다가 적을까요? 예. 군인들과 절도사가, 군인과 절도사가 군인이고, 절도사가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너무 설치니까 당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송나라는 문치주의, 그리고 문이니까 거제 당연히 정비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송나라의 북쪽에는 유목민족인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웁니다. 다 무너지고 13세기는 몽고족이 원나라를 세웁니다. 이때 원나라는 몽고 제일주의, 몽고가 최고로 이 세상에서 우수해 이렇게 하면서 금나라 사람과 한족을 완전 개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이 몽고가 망하겠죠. 누가 원한에 사무칠까요? 한족이 개무시 받았으니까 한족이 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랑캐로 보는 몽고 문화를 척결하고 몽고 싫어 하면서 너는 오랑캐 문화야. 우리 한족의 윤리를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고 성리학을 관학으로 국가의 학문으로 정하고 정화라는 신화를 저 바다 밖으로 보내 대항해로 왜 보냈습니까? 바다 밖으로 왜 보낼까요? 조공 책봉 관계 확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공은 바치다, 봉은 임명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너가 우리 중국 밖에 있는, 이거 우리 조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가 왕으로 인정해줄게, 임명해줄게. 대신 너는 우리에게 세금 바쳐. 이게 조공 책봉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화를 이제 조선 같은 나라에 보냈죠.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중국 편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화에 대항해로 중국 편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족의 우방국 확보를 위해 중화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중화다. 예.
우리에게 바치는 사람도 많고 이것들은 물리치고 다른 나라 왕들의 중국이 임명하고 그게 바로 중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카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여진족이 또 개무시 받았으니까 여진족이 A18 하면서 여진족은 만주족이라고 또 합니다. 청나라를 세웁니다.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 명. 그런데 청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소수의 여진족, 만주족 같은 말이죠. 그 당시 인구를 약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소수의 여진족이 다수의 한족은 그때도 중국 인구가 지금은 10억이 넘죠? 그때는 한 2억 정도로 봅니다. 200만이 2억을 어떻게 다스리나 라는 대책을 고민을 합니다. 그 대책이 뭐냐? 한족에 대해서 때릴 때는 때리고 회유할 때는 회유하고 꼬실 때는 꼬시고 때릴 때는 때리고 강경책은 만주복 입어 우리나라 옷 입어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머리 잘라 그리고 우리 만주족 비판하면 다 죽여 예 이런 겁니다. 회유책 이게 예 회유책은 고위직에 만주족 여진족도 고위직에 임명하지만 한족도 같이 임명한다. 그리고 유교 문화는 존중해 줄게. 예 요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중국 다 봤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시다. 유럽으로 넘어갑시다. 그리스 폴리스부터 넘어갑시다. 그리스 폴리스 처음에는 왕정, 귀족정으로 시작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런 일이 뭐냐? 예, 평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평민들이 돈을 벌면서 중무장 밀집 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했다는 얘기죠. 국가에 대해서 할 일을 했으니까 나도 정치에 참여할래. 참정이라는 말은 참여, 정은 정치. 예, 이게 바로 민주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는 평민들에게 돈만 있으면 참전 그래 해. 클레이스테네스는 독재자를 예방을 위해 도편, 돈은 도자기, 편은 조각, 도자기 조각에 독재자로 걱정되는 사람을 적어가지고 추방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독재자를 예방하니까 민주주의가 되겠죠.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13번 그리스 아테네 중심으로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침입을 물리쳤다. 적의 침입을 물리쳤으니까 전성기겠죠. 페르시아는 쇠퇴겠죠. 이때 지도자가 페리클레스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때 그리스 민주주의 특징 세 가지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볼 수 있나? 예, 선생님 좋아하는 파란색 들어갑니다. 예, 알겠으면은 알아야 되겠죠? 볼까요? 예, 예, 요거죠. 예.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그리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냉정하게 대하는데, 예, 없다.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왜?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러는 가운데,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제국주의니까 열받아갖고 다른 폴리스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분열, 쇠퇴, 그리고 예, 망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세계는 300년간 이어지는데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왜 개인주의인가 하면은 시험에는 안 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폴리스가 무너졌으니까 공동체의식이 붕괴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시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자, 로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정, 귀족정, 아까 번에 그리스는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로마는
공화정이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공화정에서 귀족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기구들이 있고요. 평민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포에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습니다. 승리 후 지중해를 호수로 만드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왜? 평민들을 인정해줬으니까. 보호, 평민을 보호한다니까. 예, 이 사람은 인정받으면, 칭찬받으면, 예, 그렇죠. 그런데 그라쿠스가 이제 여기 BC 3세기인데 좀 세월이 흘러서 그라쿠스 형제, 예, 요거 선생님 좋아하는 파란색 들어갑니다. 예, 요거 알면 좋겠습니다. 배경과 목적 알기 서술형 문제에서도 냈는데 한번 볼까요? 개혁의 목적은 2번이죠. 요거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목적, 그 다음에 배경. 요게 이제 예, 여기에는 핵심 문장 나가는데 1번, 2번이 핵심 문장입니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44페이지를 보자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교과서 44페이지. 교과서 44페이지. 아, 르네상스 기억납니까? 그리스 아주 인간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근육의 모습을 아주 예, 잘 그렸죠. 그건 그렇고. 44페이지 그라쿠스. 예, 요런 거 나오면은 그라쿠스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혼란을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아, 영웅이죠. 전쟁 영웅이죠. 그런데 전쟁 영웅이 이제 황제가 될 공화정인데 황제가 될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하고 죽는데 영웅의 양아들, 영웅의 아들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인기가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옥타비아누스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황제죠. 이후에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5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평화로 불리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전성기를 지나 로마도 군인들이 쿠데타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지지고 뽑고 싸우고 죽이고 생 난리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힘이 쇠퇴되겠죠. 그러다가 분열이 됩니다. 동서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합니다. 요거는 흐름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16번. 이러다가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서유럽에 프랑크 왕국이 들었습니다. 서유럽에. 게르만족입니다. 프랑크 왕국은.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 피피는 요렇게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좀 오늘날의 교황령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슬람 세력 그리고 이슬람 세력은 죽이고 교황은 잘해주고 요거는 또 게르만족이고 즉 서유럽은 게르만 로마 문화 그리스도교로 중세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카를로스 대제 후 요 사람하고 다릅니다. 카를로스 대제 후 분열이 일어나니까 노르만족의 침입에 노르만족이 이때 쳐들어오거든요. 제대로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각자 살아남는 제도가 바로 서유럽의 봉건 제도입니다. 서유럽의 봉건 제도입니다. 이 서유럽의 봉건 제도는 요게 이제 원인입니다. 요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봉건 제도가 생깁니다. 지배자 사이는 쌍무적 계약 관계, 주종 관계, 쌍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왕과 기사 사이에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계약이다. 주종 관계고요. 농노제, 기사의 보호를 받고 농노는 세금과 노동을 바친다. 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교육의 기회도 없으니까 사실상 농민이지만 사실상 노예죠. 농민이면서 노예인 상태를 농노제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장원을 주지 않습니까? 왕이 누구에게? 기사에게, 영주에게.
장원을 주지 않습니까? 장원에는 왕이 지배력을 직접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세 유럽은 지방 분권적 구조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배자 사회라는 말은 왕과 기사는 영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은 기사에게 땅을 줘야 됩니다. 그 땅을 장원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장원을 받지 않으면 왕에게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걸 갖고 쌍무적 계약 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인과 따르는 관계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끝났습니다. 이제 17번 마지막 마우리아 왕족 하면 아소카 왕이죠. 불교죠. 그다음에 쿠시안 하면은 기억해야 될 거. 예, 간다라 미술, 그리스 문화. 예, 간다라 미술. 혹시 기억납니까? 주름을 예쁘게 내린 이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 다음에 구타 왕전이 힌두교는 좀 그래요. 안 좋은 제도, 카스트 제도, 좀 그렇죠? 구타 왕조는 자연과학도 발달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감사합니다. 하루에 매일 한 개씩, 두 개씩, 10분, 20분 매일 공부하면은 역사는 이렇게만 보면은 100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